음주와 흡연은 간과 폐뿐 아니라 위장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. 음주와 흡연이 어떻게 위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의사 권수연 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. 네, 보통 술은 간에 또 흡연은 폐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요. 네. 이 음주와 흡연이 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? 네.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음을 하게 되면 이 과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간에 영향을 미쳐서 뭐 알코올성 간염, 간경화, 심한 경우에는 뭐 간암을 일으킨다. 네.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고요. 뭐 흡연은 폐암에 있어서 뭐 가장 첫 번째 원인 물질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. 네.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 흡연과 알코올, 이 음주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그것이 그냥 간과 폐에만 안 좋다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위장이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이러한 음주와 흡연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여기에 대해서 좀 막연히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음주와 흡연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음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? 네, 우리가 섭취하는 이 알코올은 먼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것이 뭐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어떤 독성이 발생하는데요. 네. 이것을 분해하기 위해서 이제 간이 많은 알코올 대사를 해가지고 이걸 분해를 하거든요. 근데 너무 과음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간에 무리가 가는 거 네.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먼저 이 알코올이라는 거는 위장 안에 있는 점막이라는 게 있어요. 이 점막이라는 거는 위장 안에서 이 내시경으로 보는 면인데 위장의 위산이라든지 위의 어떤 자극물질에 대해서 방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러한 점막을 이 알코올과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점막이 얇아지고 파괴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. 이런 경우 이 알코올이 점막이 파괴되면은 이 점막을 손실로 인하여서 속쓰림을 많이 느껴요. 우리가 뭐 술 먹고 나면 다음날 숙취가 안 돼서 속이 쓰리다 이렇게 네. 말을 하잖아요. 이렇게 알코올로 인해서 점막이 파괴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위장 내 점막에서 알코올 자체를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. 또 위산 분비량도 또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. 위산이 아무래도 분비가 많이 되게 되면은 위산이 원래 갖고 있는 소화의 보조 역할 외에 그다음에 이제 위장 자체를 공격을 해서 위염이나 위궤양 이런 걸 또 많이 일으키게 되고요. 또 네. 그 외에 뭐 다른 것보다도 이 위장 자체가 위산을 많이 분비시켜서 이 점막을 파괴하게 되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네. 이런 것이 위장의 실질 속에 쌓이는 우리 몸의 독소로서 더 많이 쌓이게 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, 보통 음주가 이제 간에 무리를 준다고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네요. 네. 그 외에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코올이 네. 간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간의 건강을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요. 맞아요. 예. 네. 한방에서는 간하고 위는 서로 그 소화작용이 있어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소화 보조적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. 네. 근데 이 간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이라든지 이 간에서 관여하게 되는 위의 소화효소 분비 이런 기능이 떨어지게 돼가지고 위의 소화 기능 자체가 또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. 또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우리분 맥주들 많이 드시잖아요. 그렇죠, 네. 이 맥주를 많이 먹게 되는 경우 좀 아무래도 찬 것이 들어가니까 아랫배가 차가워지고 장염, 설사들을 많이 일으킵니다. 네. 그 외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. 이분들도 보면 또 음주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술만 마시면 배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. 네. 네, 그러면 이번엔 흡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. 흡연이라고 하면 보통 폐암의 첫 번째 원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. 네. 이게 또 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그렇죠. 우리가 아무래도 담배 하면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니코틴을 생각하는데요. 네. 이 담배값 보면은 뭐 니코틴은 뭐 중독 현상을 일으킵니다.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니코틴보다도 더 몸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무래도 타르라는 건데요. 타르요? 예, 타르라는 거는 탄소화합물, 유기물체인데 모든 물체를 태웠을 때 발생하는 어떤
쉽게 하면 우리가 콘크리트 있죠? 그것도 타르거든요. 네. 그렇게 물건을 태웠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이 타르인데 이 타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담배 연기를 이렇게 쭉 들이마시면은 이게 폐로만 가가지고 폐암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. 이게 위로도 많이 가거든요. 위와 이 기관지와 식도 상관관계를 보자면은 네.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할 때 이것을 훅 숨을 이렇게 들이키는 경우 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경우 이걸 막 뱉어내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네, 살을 네. 들렸다고 하는데 식도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기도로 가는 거는 철저히 이렇게 차단을 하는데요. 네. 반대로 기도로 들어가는 거는 같이 식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왜 그런 거죠? 음식을 이렇게 먹었을 때 너무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먹게 되면은 뱃속에 대략 가스가 많이 발생돼서 트름을 하게 되잖아요. 네네. 즉 기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식도는 개방이 되거든요. 따라서 담배 연기를 마셨을 때 이 타르가 단순히 폐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거기 닿는 식도, 위 이 자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. 특히나 이 타르가 일으키는 영향 중에 위궤양 있으신 분 있잖아요. 네. 위궤양은 위가 이제 점막이 파져 있는 경우인데 이런 분들은 위암에 아주 첫 번째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. 또 이 타르 자체도 아까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위장 네. 점막과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위장 점막을 파괴를 많이 하거든요. 그러면 위호 방어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아까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의 독성 물질이 위의 실질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이 통로 역할을 해가지고 위암을 일으키거나 위의 여러 가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첫 번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폐암만 걱정할 게 아니라 위암까지 같이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흡연과 음주가 실제로 위에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. 네.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뭐 아무래도 이게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네. 음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저는 둘 중에 이제 하나를 포기하라 한다면은 흡연을 포기하라고 하고 싶어요. 흡연을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낫나요? 네.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음주는 적당히 먹거나 독주를 피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네. 그걸 먹었을 때 적당히 먹게 되면 혈액순환도 좀 도와주고 심장병도 예방시켜주고 몸에 어떤 활력도 일으켜주고 대인관계나 이런 어떤 몸에 있어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만 네. 흡연은 의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정말 백해무익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흡연을 딱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흡연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니코틴 때문에 중독 현상이 있으니까 그렇죠.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탁 끊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씩 양을 줄여가면서 그래서 그 작은 양에 적응을 해가면서 이렇게 줄이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. 네. 또 뭐 요즘 유행하는 전자담배, 뭐 또 찧어서 피는 뭐 관련형 담배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을 하는데요. 네. 이런 것들이 뭐 하게 되면 몸에 냄새가 덜 배기고 아무래도 타르가 좀 덜 들어오니까 뭐 몸에 크게 무리가 없다. 홍보들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요즘 식약청 발표 보면은 일반 담배나 관련형 담배 이것이 이 몸에 미치는 해악은 큰 변화가 없다는 거 그거 아시고 조금씩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권소현 원장과 함께 흡연과 음주가 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새치가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 보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새치를 직접 뽑기도 하는데요. 하지만 이 새치는 가능하다면 그대로 두거나 뽑지 말고 자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두피의 모낭에서 평생 동안 생기는 머리카락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요.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5개에서 35개로 정해진 개수를 넘어서면 더 이상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. 결국 새치 때문에 머리카락을 계속해서 뽑으면 탈모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. 이 새치는 유전적인 영향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런 유전적인 원인이 없는데도 새치가 20대에 갑자기 늘어난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